네, 안녕하세요. 몇 분이 질문해 주셨던 제 워홀 준비 과정이랑 그 외 관련된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 언제였지? 25년도 2분기인가? 아마 맞아요. 제가 2분기에 아마 워홀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5월쯤에 비자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 기본적인 스펙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대학교는 제가 안 가가지고 고졸이고 그래서 일을 쭉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JLPT는 N2를 따놓은 상태고요. 올해 1월에. 그래서 그거 두 개 정도만 스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졸도 스펙이면 그렇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서를 한번 볼까요? 저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뭐 일본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랑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싶은 이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왜 굳이 일본이어만 하는가,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놨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왜 일본에 흥미를 갖게 얻느냐라고 적었냐면, 제가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뒤에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인들과 밥이 다 됐네요. 그래서 그 뒤에 일본에 여행을 직접 가서 일본어로 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되게 외국어로 어떻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꼈다. 좀 더 그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어졌기 때문에 일본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충 이런 문맥상으로요.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좀 요식업 주방 쪽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또 이렇게 일본 요리랑 연결해 지어서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사진 찍는 걸 취미로 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어떤 이런 사진 관련된 일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은 저는 제가 처음 해외여행을 일본으로 가서 그때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한 흥미를 가졌고, 일본어를 배우면서 좀 더 문화에 대해서까지도 깊게 알고 싶어졌다. 제가 하는 일이라면 되겠죠. 일이나 뭐 제가 좋아하는 일들과 이 일본의 연관성을 찾아서 그거를 위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서는 이쯤이 된 것 같고, 계획서는 그냥 제가 워홀을 하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 간단하게 세 줄로 적었어요. 예를 들어 뭐 일본의 여러 곳을 여행해 본다, 뭐 여러 음식들을 먹어본다, 그 다음에 뭐 JLPT 1급을 달성한다. 사실 이거는 그냥 적은 겁니다. 아마 안 할 확률이 커요. 그래도 일단 적은 거죠. 이렇게 월별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뭐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다 쭈르륵 나눠 가지고 그 월에는 어디를 갈 거고 거기서 뭐를 먹을 거고 그런 걸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2장 분량 정도 나오게 해놨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느낌으로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곳을 다 가진 못하죠, 절대로. 그래도 일단 이렇게 적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유서와 계획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적어보았고요.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3분기도 이미 끝이 났는데 좀 늦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혹시나 앞으로 또 워홀 신청하실 분들 계시면 제게 과연 좋은 영향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고가 되셨으면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왜 저는 삿포로 워홀을 왔는가에 대해서도 아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솔직히 근데 그렇게 막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되게 별거 아닌 이유거든요. 그냥 저는 일단 더운 게 싫습니다. 저는 일본의 여름을 감당할 자신도 없고 차라리 겨울에 추운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삿포로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였고요. 그 다음이 월세가 좀 더 저렴하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있는 집이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5.4만 엔이거든요. 54,000엔. 근데 아마 이 똑같은 스펙으로 아마 도쿄나 오사카에서 구했으면 아마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저는 뭐 도쿄 중심부였다면 거의 뭐 9만엔, 10만엔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삿포로역 쪽은 아니고 삿포로 중앙부 쪽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 삿포로역까지는 지하철로 뭐 10분이면 갑니다. 네, 금방 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역까지는 한 걸어서 한 6분이면 가서 사실 뭐 삿포로, 스스키노, 오도리 가는 데는 한 지하철을 바로 탄다는 전제 하에는 뭐 집에서 나와서 한 20분이면은 뭐 다 도착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죠. 그래서 사실 이 5.4만 엔도 삿포로 치고는 조금은 가격이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래도 집을 구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니까요. 외국인이고 비자 기간도 짧고 하니까 이게 정말 집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집 찾던 것도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업체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일단 세 군데에 넣었어요. 세 군데에 넣어서 집을 알아봤고 근데 저는 거의 2달 가까이 집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삿포로 쪽이 확실히 매물이 되게 적은가 봐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래서 초기 비용은 한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신 이제 보증금이죠. 스키킹이 1개월 들어간 거라 그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네 뭐 그냥 저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기 비용이 좀 높게 나온 편이긴 한데 이만한 집이 없더라고요. 지은 지 10년도 안 된 곳이거든요. 8년인가 9년 정도 된 거고 위치도 좋고 높이도 적당하고 해서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 달 평균 고정 비용. 네,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제 집은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삿포로에서 도시가스 집 찾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중앙구 쪽이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 외에는 도시가스 매물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봤던 매물 중에 한 10분의 1, 10%, 20% 정도가 도시가스였던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프로폰가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비는 일단 제 월세가 5.4만 엔이죠. 5만 4천 엔. 그 다음에 전기세가 한 3천 엔에서 4천 엔 사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3,500엔이라고 가정을 하고 수도비는 2달에 한 번에 내긴 하는데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한 달에 16,000원 정도 나온다고 할게요. 15,000원이나 치고 그러면 전기랑 수도랑 합쳐서 5,000엔. 그 다음에 가스비가 아직 한 번도 받은 적은 없는데 뭐 보통 한 4,000엔, 6,000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번 받으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비 그냥 5,000원이라 생각하고 하면은 일단 집 관련된 거는 총 64,000엔이고요. 이제 제가 통신비가 월에 한 7,000엔 정도 나갑니다. 좀 제가 비싸게 한 겁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홈루터랑 핸드폰 데이터까지 해서 매달 7,000 몇백 엔 정도 내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72,000엔은 고정비로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교통비도 있고 있긴 한데 제가 교통비는 너무 이게 불규칙적이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제 추천 잔고 얼마를 갖고 오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초기 비용 제외해서 그래도 한 4,500은 있는 게 아무래도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 패턴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초기 비용 제외하고 한 300 정도 가져왔는데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제 소비 습관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거긴 한데 일단 초반에 가구 사는 것만 해도 가구 사고 가전 사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 사는 것만 해도 거의 150, 200 정도 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상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초기 비용 제외하고 한 400 정도 가져오면은 그래도 한두 달은 놀다가 일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알바를 구하고 있긴 하고요. 이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9월까지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일단 8월, 9월 월세만 해도 일단 140만 원이죠. 이게 안 부족할 수가 없네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아마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어는 제가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기본적인 회화가 된다고 한들
대화 중에 단 하나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문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는 정말 계속 공부를 하시다가 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작년 12월에 JLPT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아는 단어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솔직히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잠깐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꾸준함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울 오시기 직전까지 매일은 뭐 주에 몇 번이라도 그렇게 안 까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삿포로다 보니까 아마 도쿄나 오사카에 비해서는 조금 허들이 높을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이제 그 외에 말씀드릴 건 지인이 없다는 거. 친구가 없다는 게 참, 뭐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좀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뭐 외로움을 좀 많이 타신다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오사카 쪽이나 도쿄 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이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온지 볼까요, 한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8월 1일 입주였기 때문에 월세를 한 달치만 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세 한 달치가 54,000엔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죠. 보증금이 1개월 붙어서 그것도 50,000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리닝 비용이 25,000엔. 그 다음에 스토브 청소 비용이 25,000엔. 그 다음에 실린더 교환, 열쇠 교환비죠. 그게 10,000엔 정도고, 그 다음에 보증회사 이용료가 54,000엔이 나왔습니다. 한 달치 그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별도로 화재보험료가 18,000엔 나왔습니다. 2년 해서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사무수수료라고, 이게 부동산 측에서 붙인 게 아니고 관리회사 측에서 붙인 거라 이건 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24,000엔, 뭔 소리야, 240,000엔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1개월치 중개수수료 나갔고요. 그래서 총 29,000엔, 29만엔 정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집 구하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설명드려봤고요.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온 거기도 하고요. 그냥 저는 애초에 이 일본 워홀에 대한 좀 기대? 그런 것들이 아예 없이 왔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또 JLPT를 따게 되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워홀이 붙었고 해서 오게 되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일본어 자격증을 땄잖아요, JLPT를. 그걸 따긴 땄으니 일단 어딘가에는 써먹고 싶긴 한데 막상 써먹을 때를 보니까 지금 당장 가능한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워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워홀에 온 겁니다. 기대는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딱히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는 뭐 한국에서의 생활과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 하면은 이제 많이 이 감정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홀 하고 계신 분들이나 워홀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많은 정보를 얻으셨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하셨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따로 만들든 거기 댓글을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랜만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